오늘 코스피가 0.03 강보합권, 코스닥은 0.50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32% 하락했고요. 헬스케어와 제약은 각각 1.10, 1.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형제가 약간의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이슈를 보니까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1000포인트 가까이,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6거래일 강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왔다. 6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면 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외국인 매수의 강보합, 외국인이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바닥권이 형성될 것이다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상해, 항생, 니케이 다 강보합권에 있어요. 니케이 0.69, 상해 0.21, 항생 0.05 상승으로 끝났다. 독일 0.27, 프랑스 0.31, 영국 0.41,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체킹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연준 희망 고문한다. 파월 2.5% 중립급히 발언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와 이런 부분들 확인해보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2.50, 무려 0.75%, 75bp 금리 인상을 2회나 당함했죠. 그래서 2.5%. 내용을 좀 보면은요.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면서 긴축 사이클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금리에 도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이 말한 중립금리 도달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고용시장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기를 시키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연준 생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파월의 중립금리 발언을 희망적인 생각일 뿐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분석적으로는 변명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연준 희망 고문한다. 파월 2.5% 중립금리 발언에 서머스 전면 반박. 자, 이 기사의 내용을 좀 풀어볼까요? 연준의 금리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무슨 뜻이냐? 이미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36%가 빠지고 강한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실물 경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역성장,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경제 성장률이 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10년 동안의 큰 그림을 보면 드문 경우예요. 손가락에 꼽는 경우죠. 근데 2분기 6개월 가까이 연속적으로 경제가 역성장을 했다는 거는요. 명확한 경기 침체입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제가 빠그러지는 거죠. 경제가 빠그러지면 당연히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같이 붕괴가 됩니다. 2008년도 이후에 연준과 2008년도 이전에 연준은 180도 다르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지금의 연준, 벤 버냉키, 그리고 자넷 얄런, 그리고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들의 모습을 보면 실물 경제와 그리고 자산시장과 그리고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호흡을 해나가면서 늘 금리 결정을 해왔다. 그게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옐런 그리스펀, 2008년도 이전에 옐런 그리스펀, 폴 볼커, 이들은 자산시장, 실물경제 신경 쓰지 않고 금리를 한 번 올리면 끝까지 올려서 인플레 파이터의 역할을 했다. 달러의 기축통화의 수호, 첫 번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180도 바뀌어진 달라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스닥이 마이너스 36% 빠졌다. 그게 중요한 거였죠. 제가 수십 번에 가깝게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바닥권이 다가온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그래서 핵심 시장 지표가 뭐냐? 바로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5.77이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달러의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쵸?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은 3개월 기준, 1개월 기준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림을 보기에는. 그러나 1년 보면 찔끔 빠졌다. 3년 봐도 찔끔 빠졌다. 10년을 보면 거의 고점권에 있다. 아직도 초초초 강세이다.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에 육박했는데 달러는 10년 내 초초초 강세이다. 웃긴 모습이죠. 이 또한 의도적인 부분이 강하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면 달러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지켜보는 게 핵심이다. 이게 매크로의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로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어떻게,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의 흐름에 물가가 어떻게 바뀔지. 중국은 전 세계 생산자 물가의 중심이죠. 바로 원자재 다음 수출입 물가의 바로 대부분의 모든 전 세계 공장과 그런 물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바로 곡물과 그리고 원자재를 담당하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매크로를 봐야 한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부터 보고 가시죠. 288만 주에서 283만 주, 약 5만 3천 주 다시 한번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큰 그림에서 떠나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270만 주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메릴 린치 이 두 개 주창구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8%대, 거래량은 24만 주.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 14.75, 거래량은 31만 7천 주. 자, 두 종목 다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현재가 화면입니다. 골드만, 신한, 삼성, 이베스트도 장중에 있었죠? 얘네 창구들을 통해서 누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전과는 180도 다르다. 공매도 누적 잔고가 그 첫 번째 바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물대가 오늘 또 이탈을 했어요. 돌파했던 부분이. 안착돼 있던 부분이. 그러나 다시 재차 매물대가 돌파가 나오면서 시간차를 두고 추세 전환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셀트리온의 1봉 화면입니다. 이 매물대 돌파를 하고 이 매물대에 안착을 했었는데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線지지를 받고 있는데 다시 이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서 시간차를 두고 추세 전환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한눈에 보이죠? 자, 여기 로라인이죠? 거기 언저리에 있죠. 아직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자, 시간차 두고 돌파가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모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셀트리온의 실적, 숫자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램시마 SC의 폭발적인 숫자의 성장,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더해지는 실적과 직판의 효과가 즉 수익성으로 숫자의 증명으로 나타나며 더불어 우리 신규 베그젤마와 그리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램시마 SC의 내년도 신약 출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반 위에 3사 합병, 이 모든 부분들이 이어져서 다가오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얘네가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어들면서 떠나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그 기반 위에 3사 합병이 진행될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언제 추세 전환이 나올지 그 부분 지켜보면서 언제 고속요체에 달려갈지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지금은 위에서 요 매물대 부근에서 현재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좀 보고 갈게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났는데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금융 투자였어요. 기관이 22,000주를 매도했는데 그중에 27,000주를 금융 투자가 매도했다. 3거래 연속 들어왔다가 하루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도 기관의 매수 주체인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를 했다. 무려 한 달 기준 1거래일만 저였고 온통 순매수였다. 62만 주, 약 63만 주가 들어왔다. 기간의 65만 주 중에서 99%를 연기금이 담당하고 있다. 금융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개인의 100만 주 물량이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은 크게 언급을 드렸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은 흐름입니다. 셀트리온과. 연기금 오늘도 들어왔다. 헬스케어의 수급의 주체는 연기금이다. 핵심이고요. 기간이 14만 주 중에서 순매수였는데 이 중에 마이너스 26만 주를 금융투자가 담당을 했다.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2만 6천 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12,000주 들어왔다는 거죠. 셀트리온과 똑같은 흐름이었다. 연기금이 수급의 중심이고요. 금융투자가 3거래 연속 들어왔다가 하루가 매도 나왔던 부분이다. 다시 얘가 플러스로 바뀌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은
정말 좋다. 자, 유플라이마의 미국 상호 교환성 임상 3상 시험 기획 신청했다는 소식이죠. 원래 우리가 1안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좋은 결과물을 당연히 뽑아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고농도 그리고 대체 조제, 약사의 처방, 약국에서 바로 휴미라 대신에 유플라이마를 처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9일 FDA에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다회 교차 투약 후 약 동안 유효성, 안정성 비교를 위한 상호 교환성 확인, 임상시험 대상자 366명, 치료기간 13개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고농도, 그쵸? 그리고 직판, 그리고 대체 조제, 교차 투여까지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휴미라 미국 시장 21조예요. 여기서 고농도가 80% 이상입니다. 매출 파이가. 그러면 알보텍과 셀트리온,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고농도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깃발을 갖다 꼽는다. 그쵸? 우리의 바로 파괴력이 정말 무서워지는 2022년도와 2023년도입니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선방에 선다. 실적 기준점에 신규 제품이 바로 스텔라라 그리고 아일리아, 베그젤마가 담당을 하며 산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가 바로 캐시카우를 뽑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가 당연한 부분으로서 확인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미국 휴미라 시장 경쟁 우위 노린다. 유플라이마 후속 임상 추진, 고농도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지위 확인에 출시 후 미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미디어에서 방금 언급드렸던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상호 교환성 바이오시밀러 지위를 확보하면 약국에서 휴미라 대신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같이 언급이 되었다. 약 27조 원 휴미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상호 교환성 3상 시동이다. 고농도 인터체인저물 바이오시밀러 지위 확보에 출시 후 미국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 연내 미국 판매 허가 승인 기대한다. 유럽과 한국에서도 점유율 확대에 속도 낼 것. 자, 휴미라, 유플라이마 이 부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 셀트리온 제약에서 붙이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국내 출시했습니다. 노네리온 패치, 끊임없이 계속 언급되고 있던 부분이죠. 케미컬, 직판, 항체, 그리고 추가적인 IT 정보통신에 대한 융합, 원가 교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행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차근차착 나가고 있다. 주가만 현재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미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언급을 드렸어요.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 몸통들이 골드만삭스가 떠나갔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의 창구와 차명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계로 넘어오고 있고요. 공매도 노조 창구가 역대 최저치를 연일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실적 찍을 게 다가오고 있죠.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계속 모든 증권사가 상향이 되고 있죠. 그렇죠? 모든 긍정적인 소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은 지금 돈이 없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그리고 자산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은행에서 수도공지를 잠갔기 때문에 생활비도 빡빡하죠. 무슨 투자야. 집도 못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아갑니다. 셀트리온의 쩐주등 바로 공매도 세력이죠. 그리고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정말 쩐주들은 지금 모아갑니다. 개미들은 다 털렸죠. 이미. 그리고 다시 수도국지가 은행에서 풀릴 때 그때 또 고점권에서 개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금융 시스템의 그동안의 100년의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한다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은 결국 시대의 큰 패러다임에 있는 기업은 손바뀜이 일어나가면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가 성장을 했다. 다음번 삼성전자의 흐름은 바로 셀트리온이다.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가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주로 가지 않았고 폭발적인 성장주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바로 수급과 개인들의 주식수를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어 댈 겁니다. 아직도 곡수레가 흔들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고속열차 첫 번째 목표는 정고점 돌파이다. 그때 슈팅 나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래요.